이 블랙유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이 내용을 지난 6월경에 인지했다고 보고하면서 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그리고 정보사와 방첩사의 역량에 빈틈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어제 네. 이제 그 야당의 국방위 의원인 네.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이 일이 이번 정부 시기 때 일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의원님 파악하시기에는 이거 언제 일어난 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적발된 거는 지금 정부 일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 군무원이 활동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른바 간첩 행위가 현 정부에서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리고 그 말씀은 네. 이번 사건 요거 자체 네. 요 기밀 유출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서라는 게 맞는데 네. 군무원의 행위를 캐다 보면 네. 지난 정부에서의 이른바 간첩 활동 비슷한 거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적발된 건 현 정부지만 예. 그 활동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속된 군무원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의원님이 좀 추적을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아직 기자 정신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예. 또 알아도 파악됐어도 다 말씀드리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5급 군무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보니까 부사관으로 전역을 과거에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급 장교나 고위 장교나 이런 게 아니고 부사 전역하셔서 나갔다가 다시 이제 군무원으로 들어오셔서 5급까지 예. 승진하신 케이스고 그래서 한 20년 이상 정보사 쪽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럼 소위 말하는 이 사람도 네. 저 정보사 있을 때 일종 요원 뭐 이런 거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른바 공장요원 이런 쪽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요원 이런 부분은 네.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네. 되게 이제 해외 정보 요원, 뭐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은 어떤 건지 저희도 압니다. 화이트 요원은 이제 신분이 이제 밝혀져 있는 거고, 블랙 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하는 건데, 되게 이제 국정원 소속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군 정보사에서도 그런 요원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공작하는. 그러니까 이 정보사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 쪽 활동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북한군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이제 그런 요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이제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고폭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제 고성능 폭약을 터뜨리는 시험인데 그게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데서 고폭 시험장을 만들어 시험을 했는데 그 고폭 시험장에 흙을 떠왔어요. 흙을 떴는데 거기서 방사능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 시험하고 있다 확인한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정보사의 그 요원이 다른 요원을 활용을 해서 확보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휴민트. 그러니까 중요한 그 인간 정보 휴민트 면에서는 이 정보사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외 정보망, 북한 관련 정보 입수하는 휴민트 이거 다 붕괴되고 해외 정보사에서 파견한 뭐 중국, 러시아에 파견한 블랙 요원들 다 귀국하면 이 북한 관련 이제 군 정보 수집하는 이 정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까? 휴민트 관련해서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북한 관련 정보가 군만 있는 게 아니고 휴민트가 국정원 쪽에도 있겠죠. 그건 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군 쪽에서 활용하던 휴민트는 이제 타격을 이제 받게 된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휴민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주로 정찰위성을 활용하지만 이제 정찰위성이라든지 통신감청이라든지 이런 정보 체계는 이제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블랙 요원들 다 귀국시켰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그러면 이제 다시 블랙 요원도 파견하는데 시간 꽤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이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고급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귀국한 요원들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그거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 안보에 조금 엄청난 피해가 올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의원님
이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인데 네. 앞서 말씀도 드리니까 이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간부도 아니고 네. 고급 간부도 아니고 그냥 저 중간간 부사관이고 네. 해외에서 블랙 요원으로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해서 본인 네. 노트북에 이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예. 내부에 또 다른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협조자는 아마 네. 최고위층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이제 의외로 안에 그 관련된 실무자 급에서도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예. 최고위급까지 뭐 연로가 돼 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언론 보도 보면요, 정보사는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인 6월달에 인지했다. 네. 그런데 이미 4월에 유출 정황을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정보사의 은폐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방첩사 예전 기무사죠. 네. 여기에 미진한 수사 네. 이런 것들도 이 사태가 확산되는데 이 원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어느 조직이든 자기 치부는 좀 예. 본능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사를 할 때 예. 특히 이제 간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달에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된 걸 봐서는 저는 방첩사에서 이제 이걸 인지해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상적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닌가 그렇게 그래요? 판단합니다. 네. 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이 네. 방첩사가 예전 기무사잖아요. 네. 기무사가 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내란 음모 혐의 요 네. 부분 때문에 이제 당시에 제 기억에도 적폐로 몰려가지고 이제 뭐 거의 폐지 수준으로 조직이 축소됐는데 네. 그것도 이번 수사가 미진한데 원인이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수사 미진보다 이제 이런 사안들, 예. 예를 들어 간첩 혐의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뭐 이제 내란 혐의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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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발된 예. 일인데 그거는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그랬죠. 다 이제 확인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무사 요원 중에 1,000명 넘는 인원이 예. 사실상 감축이 됐습니다. 이제 원복이라고 원대복귀 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감축이 됐고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역량 그 중에 상당 요원이 이제 방첩 요원이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방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 거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사건 발생했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허점이 생겼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 사후의 수사 미진보다 오히려 그보다 네. 더 중요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미진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예.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지금은 방첩전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요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뭐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100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됐답니다. 예산 문제요? 네. 뭐 무슨 인건비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들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그와 함께 저는 안보지원사 지금 방첩지원사의 예. 방첩 기능 보강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방 예.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 개인 노트북에서 해외에서 공식 활동 중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이 담긴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관련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원 신상 정보 등이 담긴 2, 3급 기밀 대여섯 건은 파일 형태로 중국 동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국 동포가 북측 요원일 가능성도 그는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으로 직접 갔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이 요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 요원들의 신변 위협은 물론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든 정보망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으로 반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보안 사고입니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정보사 해외 공작부서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군사기밀엔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해 블랙 요원들의 실명과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기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일부 요원들까지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국군정보사령관은 요원 보호를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출장을 금지한 부분이 있고, 대북정보 전문가는 기밀 서류들만 소각하고 현지 거처와 차는 물론 운영하던 업체까지 그대로 놔둔 채 제3국 등을 통해 급히 귀국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국에서 간첩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휴민트망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 30년 돼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놨던 대북 정보망 또 군사 정보망이 다시 복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군사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유출한 정보가 북한이나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A씨가 기밀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